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혹시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통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과연 우리 통신 시장의 견고한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통신사들의 아성은 굳건히 유지될까요? 스타링크가 만약 여러분의 통신 요금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혹은 지구상 그 어떤 오지나 망망대해에서도 끊김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타링크가 가져올 이 놀라운 가능성과 동시에 한국 시장이 가진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도전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스타링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타링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혁신적인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렇게 지상망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서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던 원주민들이 스타링크 터미널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태블릿을 사용하는 모습 말이죠. 혹은 아프리카의 넓고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고품질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 풍경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 스타링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모든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스타링크는 굳건히 연결을 유지하며 생존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활동에 필수적인 통신을 제공하고 고립된 지역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생명줄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스타링크는 현대전쟁의 양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통신망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장의 병사들이 스타링크 터미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드론을 조종하며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성 인터넷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스타링크는 오지, 재난지역, 심지어 전쟁터까지 인류가 가장 절실하게 통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잠재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이토록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촘촘하게 깔린 5G 기지국과 광케이블 덕분에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의 통신 환경은 스타링크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잘 구축된 시장에서 스타링크는 과연 어떤 차별점을 내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통신 3사는 이 강력한 도전에 어떻게 맞설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스타링크가 마주할 현실적인 난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스타링크의 놀라운 활약상을 함께 살펴보셨죠.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한국 시장은 스타링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는 SKT, KT, LGU 플러스 세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우 견고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국 구석구석에 광케이블과 5G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두었죠. 덕분에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월만 원대부터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하며 웬만한 지역에서는 5G 신호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매우 어려운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타링크는 수많은 저궤도 위성을 띄워 지구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상에 깔린 복잡한 육상 교통망에 비유되는 기존 통신망과 달리 스타링크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셈이죠. 위성이 지상과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신호 지연이 적고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타링크의 기술적 우위가 과연 한국 통신시장의 견고한 아성을 뚫을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난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스타링크의 글로벌 요금제를 보면 초기 터미널 설치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고 월 요금도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신 환경이 열악한 오지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미 만 원대의 저렴한 요금제로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에 육박하는 설치 비용에 매달 나가는 높은 요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두 번째 난관은 기술적 한계와 보안 문제입니다. 이성통신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폭우, 폭설, 심지어 짙은 구름도 신호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죠. 또한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면 정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성통신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보안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는 기존 지상망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해상이나 산간오지의 백홀망으로 활용되거나 재난 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비상통신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규제와 정책의 장벽입니다. 한국 정부는 통신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주파수 할당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정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만큼 외국 기업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국내 통신사에 준하는 설비 투자 의무 같은 현실적인 제약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정책적 장벽들은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시장의 미래 판도를 예측해 볼까요? 만약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우리 통신 3사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까요? 처음에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의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하거나 재난망 구축에 협력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 3사가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 시장의 게임을 끝내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안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통신 시장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강력한 대안이 되고 기존 통신사들로 하여금 서비스 혁신을 강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혁신의 촉매제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타링크가 한국 통신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기보다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 파동을 일으키듯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더 이상 현재의 안락함에 머무를 수 없게 될 테고요. 이는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풍부한 선택지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듯 보였던 국내 통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기존 통신사들에게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경쟁력을 심도 깊게 제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연결이나 복잡하고 비싼 요금제 같은 문제들이 스타링크의 존재만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통신 3사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비단 요금 인하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실질적인 확대,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외딴 산골 마을이나 드넓은 바다 위 선박에서도 끊김없이 고품질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요? 재난 상황에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이 생명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의 강력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은 기존 통신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자극하는 건강한 경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 대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통신 방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러한 통신 환경의 진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요금이 저렴해지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이 가져올 더 큰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미래 통신 환경에 대한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지구 어디에서든 끊김없이 연결되고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미래 통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한국의 통신 환경을 더욱 풍요롭고 혁신적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속에서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